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네, 중간고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 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메일이 너무 많아서 중간고사 체크업을 잘 못했어요. 체크업 다 하고 그리고 내실 거 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이제 독해력 중심으로 수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읽고 이런 것들 좀 개념을 좀 잡고자 했고요. 그리고 뭐 과제가 좀 많다고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이러시는데 잘 따라오시는 분은 지금 이게 80몇 명인데 거의 70명 정도 잘 다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한 분 계셨고요. 조금 수업 저기 과제를 좀 줄여주세요라고 하는 분은 세 분. 개별적으로 그 외에 말도 못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 두 분 때문에 다른 분 70명 따라가시는 분들의 난이도를 확 떨어뜨리기에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면 하시는 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협박성도 들려요. 나 이렇게 안 해주면 그만둘 거야. 코드가 꼬여가지고 제가 자꾸 밑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한 분 때문에 어, 여기 있는 7, 80명 계신 분들의 어떤 난이도를 뚝 떨어뜨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은 그 한 분을 굳이 이름을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힘들고 좀 숙제가 많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역량만큼만 해오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의 변천을 보면 농경 문화권에 있던 한국의 발효식품은 어, 된장, 고추장부터 네. 그래서 조금 다르다 보시면 돼요. 왜 저희 어릴 때도 이런 거 많이 발효식품에 대한 식품에 대한 걸 많이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간장, 고추장, 식초와 같은 조미료, 양념류나 김치, 젓갈, 찬류 이런 것들을 곡물 발효주라고 해서 위주로 발달되어 가고 있죠.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유지의 고구려에서부터 삼국사기 신라본기부터 신문왕 때부터 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보면 발효식품에 대한 문화를 단정 질 수는 없다고 써져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그 전부터는 오래된 전통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발효식품이 꼭 이때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 한국인들은 주부에게 가장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이거는 1년지 식생활 뭐 1년 살이에 김치를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그래서 냉장고도 되게 많고 옛날에는 땅에다가 많이 묻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파트화 됐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가 생겨서 거기다가 약간 저장들을 하고 있죠. 뭐 제사나 손님 접대를 해서 집집마다 이제 가정주, 가양주, 여기 가양주라고 있는데 집에서 만드는 그런 술 같은 것도 많이 담그는 게 저희 나라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쓰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1909년도 일본의 주세법에 의해서 제정돼서 집에서 술을 빚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양주 문화는 급속히 쇠퇴를 하였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에 있는 그런 사케 술을 막 좋아하지도 않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런 용어도 잘 모르지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를 이제 일제감정기에 넣어놓은 그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약간 정지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에는 스무주라는 게 되게 유명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김천에는 과희주라고 그리고 남해는 유자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에는 향향주가 있고요. 문경에는 호산춘 그다음에 부산 막걸리 들어보셨나요? 신성 막걸리 이런 게 전통주로 이제 발달되어 있죠. 근데 저희는 뭐뭐가 좋아요, 뭐 이렇게 저 말고도 이렇게 음, 그 주류를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드시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은 또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장류는 공업화해서 한국의
거주하는 일본과 일본 내의 군수품 주로 충당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자기네 있는 어떤 물건들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죠. 그래서 1890년에 인천에 소규모의 장류 제조 공장을 설립한 후에 점차 발전했고요. 해방 이후에는 공장이나 일부의 한국인들이 인수해서 운영하고 그거를 성장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 감정기에 장 담그는 거와 김치를 것들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노동력이나 시간 다 절여야죠. 절인 거냐. 뭐 배추를 예를 들까요? 배추를 뽑아야죠. 다듬어야죠. 잘라야죠. 씻어야죠. 절여야죠. 엄청난 시간과 노동. 저도 김치, 포기김치 4개 정도, 그 다음에 열무김치 4단 정도 해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김치에 담그는 그 시기에는 그 절임 배추가 거의 다 들어갈 시기였어요. 왜? 저 학기 다 끝나고 기말고사 끝내고 11월 막 이렇게 중간 정도 해야 되는데 저는 학기 중에 엄청 바빴거든요. 그래서 다 끝내고 성적 입력 다 하고 김치를 담글라니 절임 배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포기를 뭐 10포기나 20포기 30포기는 몰라도 한두 포기는 안 해줘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생배추를 제가 사서 절이는데 24시간 절이면서 잠도 못 자고 뒤집어거리고 다시 막 하고 앞에 꼭다리 또 잘 안 될까봐 또 엎어놓고 난리 버거지를 쳤던 그때가 벌써 3, 4년 뭐 한 5년 전 된 것 같아요. 열무도 밑에는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 무가 좀 다 절여지지 않았을까봐 또 무도 이렇게 또 막 안으로 또 집어넣어서 절이고 막 제가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힘들지만 그거를 하고 이제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그것이 되게 기뻐서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노동과 시간, 비용을 집중해서 해소해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거의 이거는 혼자 할 수 없고요. 기계화, 공업화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들지 않아요? 근데 벌써 손맛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김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다 담궈서 포장해서 익힌 거 하루, 뭐 당일 뭐 이렇게 해서 막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고 정말 괜찮으면 네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것도 생겨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업화돼서 시장 체제를 편입시키려는 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주거 환경이 좀 많이 변했잖아요. 산업화가 되면서 밥 많이 안 해 먹고 어릴 때부터 김치 잘 안 먹고 치즈, 햄버거 뭐 이런 거 많이 먹고 그리고 간편식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비율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되죠.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만드는 것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걸로 써져 있습니다. 2006년도에 미국의 건강 전문 월간지 헬스라고 되게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에서 우리나라 김치하고 일본의 나토 그리고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구르트 좋아하지 않으세요? 유산균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김치는 날거로도 먹어요. 겉절이 해서. 그죠? 절이지도 않았어. 숨도 안 죽었는데도 날거로도 먹어요. 김치 얘기하는데 막 침이 돋습니다, 제가. 왜 그 칼국수나 이런 거 보면 겉절이 같은 거 해서 막 하잖아요. 그럼 이제 푹 익혀요. 묵었어요, 김치가. 먹기 좋게 쓸어서 먹어요. 그럼 일반 반찬이 가능하죠. 근데 김치가 1년치 한 양식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1년치 거를 다 한꺼번에 못 먹죠. 그럼 묵혀요. 묵은지 어떻게 해요? 볶아도 먹고 김치 김치찌개도 해 먹고 되게 다양하게 또 이제 묵은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예쁘게 채를 썰어서 양념을 해서 뭐 이렇게 고물로도 넣고 그 잔치국수 할 때 고물로도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김치는 날거도도 먹고 끓여서도 먹고 비벼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뭐 이런 게 되게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나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말씀드리면
생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림장에다가 밥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비벼 먹는 그런 형태로만 알고 있어요. 그걸 조려 먹거나 뭐 저도 그런 걸 썩 좋아하진 않아서. 근데 그러면 포페타는 자체가 물론 발효식품에 대해서 우리 몸에 유의하다라는 선전에서 했겠죠.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지만 퀄러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퀄러티 자체가. 일본의 나토하고 우리 김치하고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발효식품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할 수는 있죠. 근데 실용성으로 보면 우리는 신냄새나 김치 이거 쉬어서 못 먹겠네 이런 김치를 어떻게 먹어야 돼요? 볶아 먹잖아요. 끓여 먹기도 하고. 원래 흰김치를 넣어야 김치찌개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 음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발효식품이라는 거죠. 이 발효가 유기물, 미생물 이런 거를 가지고 조금 약간 분해한 거잖아요. 뭘로 좀 알아듣게 얘기하면 부패했다. 우리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뭐가 부패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음식으로 얘기하면 발효됐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발효도 단계가 있어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 A 창고, B 창고, C 창고 뭐 이렇게 창고별로 있어가지고 발효 몇 단계, 뭐는 몇 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효모나 세균 같은 어떤 미생물이 유기물의 분해량과 독특한 향과 맛이 나타나는 성분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발효했느냐, 어느 정도로 뭐를 했느냐, 뭐 어느 기간에 따라서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생산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요 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 건강 헬스지 월간지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김치하고 나토 뭐 이런 것들은 둘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끓여 먹죠, 볶아 먹죠, 뭐 나토랑은 다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활 자체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거에 대한 어떤 자긍심, 자부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약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분해 결과 사람에게 유효한 물질이 만들어진 것을 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해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을 부패, 또 좋은 것을 발효 같은 의미인데 어디다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효 과정을 거치면 음식이 맛과 향이 강해지고 보관할 수 있게 되고 또 영양소가 분해되어서 소화하기도 편하고 우리 몸에 좋은 균이 들어가게 됩니다. 라고 적혀 있죠. 사람은 좋은 균과 나쁜 균, 유해균과 유익균으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더 좋아, 어떤 게 더 균이 더 많느냐에 따라서 약간 밸런스, 면역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저희 신체가 대부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걸 가지고 계속 살고는 있지만 되게 독특하고 형이하학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인간을 만들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발효식품에는 김치류, 장류, 젓갈 등이 있다. 다 좋아들 하시나요? 네, 제가 김치를 담그기 전에는 젓갈, 냄새나, 막 이랬었어요. 근데 뭐 칼치 액젓, 뭐 이런 것들,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액젓 말고, 저기 지방 갔을 때 이렇게 수산시장에서 했던 그런 칼치 액젓, 이런 것들이 젓갈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김치를 담근 이후로 알았습니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제가 엄청나게 뭘 많이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나름 또 저희 역할을 물론 학교에 와서는 교수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또 주부잖아요. 그럼 거기 주부의 역할을 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김치는 채소의 양념을 섞어 만드는 음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금, 고춧가루 이런 것들도 엄청 중요한 거를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국산 그러나 봐요. 그게 저희 그런 거조차 어떻게 저희가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몸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5년 전에. 그전에는
따박따박 받아 먹다가 이번엔 이상하게 됐네 막 이랬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런 거 다 해내셨 분들이시잖아요. 지금 대단하다고 진짜 생각합니다. 누구의 근데 이거를 상품화해서 남한테 팔 거 아니면 만족은 누구 만족만 시키면 돼요? 내 가족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가족이 뭔가를 먹어서 맛있고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것만 해도 나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대중적인 입맛을 맞춰야 되겠지요. 그거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발효 과정을 거쳐서 약간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또 보관하면 우리 몸에 좋은 것도 균이 또 늘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하고 고춧가루 얘기를 했는데요. 이 소금은 유해균의 침입에 대한 번식을 막아주고 김치가 썩지 않게 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절일 때는 굵은 소금, 뭐 넣을 때는 뭐 얇은 소금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춧가루는 유산균을 잘 자라게 하면서 발효되는 그런 좋은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걸 몰랐는데 고춧가루도 벌써 중국산하고 한국산하고 딱 보면 어떤 거구나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만들었구나 이게 벌써 누리끼리하고 약간 연두색빛 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정말 예쁜 태양초처럼 정말 예쁜 색깔이 빛 나는 것도 있고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는 생산된 유산균은 면역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소화를 잘 해주고 장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저도 먹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좀 음식을 많이 이렇게 섭취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50이 넘어가고 중반이 다 돼가니까 그 중반이 이제 넘어가거든요, 제 나이가.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면 그 김치의 그런 과정이라든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장 활동이 떨어지고 이런 걸 제가 느끼는 시기가 왔어요. 안 그랬거든요. 물론 많이 먹지도 않았지만, 뭔가를 막 이렇게 그런 걸 중요성을 잘 못 느꼈는데, 그런 걸 느끼는 시기가 왔어요. 근데 벌써 60 넘어가시고 60 중반 정도 되시면 일단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아야 되고요. 소화량도 좋아야 되고요. 장 활동이 엄청 중요하구나.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유산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중성지방, 내장지방 이런 것들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영양분도 많이 드시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장은 한식의 기초 양념이기 때문에 주로 콩을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된장, 청국장, 간장. 어떠신가요? 다 좋아하시나요? 저도 어릴 때 집에서 이렇게 볏짚으로 해서 메주를 매달아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갈 때는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지만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렇구나. 뭐 된장으로 청국장으로 애들이 청국장 끓여 먹으면 냄새 막 이러는데 이제 지금은 청국장을 또 좋아하고 같이 끓여 먹기도 하고 콩이 좋은 거야. 이건 먹어줘야 돼. 뭐 이제 이렇게 약간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런 냄새, 또 마늘 냄새 이런 걸 좋아하지 않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런 냄새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서로 뭐 사람 사는 거니까 이해해야겠죠. 메주가 발효되면 된장의 맛이 나고 더 깊이 구수해진다. 발효 과정에서 생산된 균은 성인병을 막아주고 항암을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요새는 병들이 어마무시하게 되게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약간 예방하려면 조금 귀찮아도 직접 사서 내가 만들어서 뭔가를 정리정돈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어마무시하게 노력을 하는데 어, 바쁘게 일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힘들죠. 그런 상태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한 장을 더 넘겨보겠습니다. 젓갈은 수산물을 발효시켜 만드는 음식입니다. 새우, 굴, 조개, 멸치, 생선의 내장이나 알, 아가미 등의
소금을 절여서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숙성시켜서 만듭니다. 얼마만큼 많이 갈았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에 독특한 맛이 생기고 소화되기 좋게 변합니다. 젓갈은 칼슘이나 비타민 등이 풍부하고 염도가 높아 저장성이 좋습니다. 발효식품에는 조상의 슬기와 지혜를 담겨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걸로 훌륭한 영양분을 공급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도 생선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시구나. 되게 어려 보이시고 젊어 보이시는데 뭐 그럼 뭐합니까? 민증 가면 다 나오는 건데 몸이 하나씩 이상해지는 걸 제가 느껴요. 첫째, 바쁘다고 밥 잘 안 먹고 빵으로 때우고 커피 너무 자주 먹고 어,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 요새 마음은 이렇게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 땅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 물론 일든 일대로 하지만 학교 일을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늘어지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약간 저를 막 이렇게 다독거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먹으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못 하게 되고 뭐 일부러 날씬하게 몸을 막 살 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적당하게 먹고 조금 건강해져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이 수업을 듣는 다 여러분들께서는 네, 공부도 공부지만 일단은 면역력 챙기셔야 되고요. 식사 물론 이제 연세들이 있으셔서 귀찮지만 다 이게 물건이 도시락을 싸와서 드시는 분도 계세요. 난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장소를 구매하셔서 구하셔서 이제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휘력 정리라고 해서 뒤에 건 싹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 오늘 나온 거 중에서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한 것만 제가 했습니다. 월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좀 내려볼까요? 이렇게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이 월간지는 꼭 앞에도 나와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전문적인 그런 그 잡지책 같은 거죠. 누구한테는 잡지책이겠지만 누구한테는 전문성에 띄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월간이라고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전문성이 남아있는 책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모는 제과제빵을 하시거나 빵을 좀 만드시거나 뭐 음식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 네, 술이나 빵을 만들 때 발효하기 위해서 미생물이나 뭐 이런 걸 한국말로는 우리말로 뜸방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세균 같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누룩 좋아하십니까?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면 효모가 아하 이렇게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술이나 빵을 만들 때 발효에 관해서 넣는 그런 것들을 효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대로 적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찾아서서 본인이 이해하시고 그냥 적으셔도 좋습니다. 미생물 이거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이가 0.1mm예요. 그 이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봐야 돼요? 현미경으로 봐야죠. 이렇게 현미경으로 아주 작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박테리아나 뭐 이런 것들 코로나에 했던 것들이 뭐예요?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눈에 그게 보여요? 기침하고 제 바이러스 걸렸나 봐. 막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했어요, 슬쩍. 그런데 그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죠. 몸에서는 돌아다니지만. 그런 것들을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기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유기물은 자연적이고 공학적인 어떤 그 육상의 그 수생 환경에서 발견되는 탄소 기반의 화학물로 대규모 조직을 하면 됩니다.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사회과학 쪽이라 이런 공학이나 자연과학 쪽에는 메롱이거든요. 메롱.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독해가 한 장 정도 돼요. A4 용지 제가 늘어뜨려서 그런데 한 장에서 들어가는 단어들만 딱딱 집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이고 공학적으로 육성되는 수생 환경에서 생겨나는 그런
탄소 기반의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탄소 화학물이라 그러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저희가 마스크 끼면 어떻게 해요? 제호흡,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뭐 가스 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유기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총으로 땅 빠방 이렇게 쏘는 전쟁이 아니라 이런 탄소 수산물로 인해서 냄새로, 공기로, 뭐 바이러스로 사람을 뭐 죽이거나 뭐 회생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잖아요. 그거를 유기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줄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아까 이제 발효식품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좀 띄어서 말씀을 드릴까. 부패라는 단어가 나왔죠. 누구에게는 좋게는 발효고 나쁘게는 부패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패는 아유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아 뭐 이런 부패가 아니고요. 어떤 공기 속의 산소나 빛이나 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균이나 효소 이런 것들을 따위를 잘 적용해서 분해되는 현상을 부패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매장하시는 분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매장하시는 분들은 땅에다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산소, 빛, 열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패하거나 이제 썩어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음식 부패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상한 거, 먹을 수 없는 거, 곰팡이가 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 썩어서 내용이 줄어드는 경우, 악취가 내는 경우, 그래서 그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 보면 갖다가 이렇게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막 열 처리해서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버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취는 주로 단백질에서 포함된 질소 화합물이나 황화 화합물에서 분해됐을 때 그 분자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산성이 되면 경우에는 산패라고도 불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부패, 그냥 썩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초등학생용이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공기와 산과 열과 빛과 뭐 이런 걸 합쳐서 이렇게 분해되는 것까지라고 한다면, 이제 대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약간 냄새는 왜 이렇게 냄새 나는 거야? 단백질을 포함한 질소화합물이라든가 화학화합물을 분해할 때, 분자할 때 나타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부패라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면 대학생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점점. 자, 유산균. 유산균. 화장실 가기 좋은 거, 그리고 막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 발효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유산균은 되게 맛있고요. 어떤 유산균은 뭐 맛이 뭐 있다우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다양해요. 그람 양성세균이라고도 해서 젖산유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부릅니다. 넓게 보면 유산균도 균이 엄청나게 많아요. 유산균 그러면 막 이런 이상한 거 저상한 거 다 합쳐서 유산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양선세균, 젖산균 뭐 이렇게 통칭해서 좁게는 뭐 내장, 구강, 성기 이런 걸로 통해서 유익균이 생겨난다. 충분한 어떤 양을 섭취해 음식도 그렇고 비타민이라든가 햇볕이나 뭐 열이나 뭐 운동해서 땀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건강해질 때 좋은 균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나 어지러워. 가서 햇볕을 쐬라고요. 왜 맨날 지하에만 있어요. 햇볕을 안 쐬니까 그렇지. 뭐 이런 얘기 거의 하셨잖아요. 햇볕도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과학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러시아에 있는 무슨 일리아 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분이 막 만들어가서 그 효능을 처음 알렸어요. 메치니코프 생각났어요. 메치니코프. 그래서 그 유산균을 그 사람 이름 따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과학자가 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런 균으로 인해서 만들어야 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메치니코프, 일리아니아 메치니코프 이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내서 그 이름을 따서 그런 그 유산균 이름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알려지는 그런 거죠.
유산균은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면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면역력은 아까 좀 말씀드렸던 발효식품에서 김치에서도 있고요. 요구르트에도 있고요. 뭐 지금 동물성도 좀 있어야 되지만 뭐 두유나 아몬드나 뭐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좋다 뭐 그런데 나는 콩 종류는 싫어해 이러신 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 동그란 걸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동그랗게 생긴 건 다 싫어했던 것 같고 콩자반도 싫어했던 것 같고요. 땅콩도 싫어했던 것 같고요. 어, 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유도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키가 그렇게 컸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제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유전적인 것도 없잖아 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다 크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도 없잖아 있어요. 편식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역력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외부의 인자들을 방어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키워나가냐고요. 싫은 것 먹어야겠죠. 뭔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뭐 운동도 에너지도 약간 소비되게끔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뭔가를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면역력을 키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원 미생물도 있고 음식물도 있고 화학물질도 있고 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내 몸이 아닌 그런 물질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되게 건강하고 등치도 좋고 뭐 이런인데 면역력이 약해서 픽픽 쓰러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삐쩍 마르셨는데 막 진짜 안 아플 어디가 푸 불면 탁 쓰러질 것 같은데 막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고요. 막 이래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면역력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뭐 건강식품 시간이 기초 국어 시간인데 건강 발효식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막 이제 단어 설명하다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까지 하게 되는데요. 면역력을 높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규칙적인 생각? 뭐 이상 규칙적인 운동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간단하게 뭐 줄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아침에 나올 때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걷기 운동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게 드시든 많이 드시든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식사는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자기한테 맞는 거 그런 것들은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눈이 떨린다든가 이상하게 여기 자꾸 여기 약간 이렇게 뭐지 근육이 약간 떨린다든가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 같은 걸 때 드셔야 되는 거고요. 피곤해서 뭐 입이 막 항상 헌다든가 그리고 너무 노곤한다든가 몸이 막 무거워 왜 이러지 이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비타민 C 같은 거 드셔야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자기한테 원하는 것들을 이제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식생활을 좀 하시면 이제 이런 거 면역력이 높을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뭐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인 걸로 인해서 또 내부적인 걸 창출하기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면역력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 몸은 정신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정신은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또 동영상을 들어야 되네. 진짜 힘들다. 언제 끝나냐. 이러시면 학교에 왜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준비를 딱 하고, 이제 공부해야지. 그래, 내가 또 어디 가서 이렇게 공부하겠어. 그래. 동영상이라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동영상을 어디서 들으시겠어? 이거 맞춤형으로 찍는 거잖아요. 성인학습자 맞춤형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레벨도 적당하게 맞춰서 찍는 거거든요. 수능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격증으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다음에 정신력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면 식사 잘 하시고 운동 잘 하시고 그러면 면역력이 높아질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항암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항암은 우리 몸에 생기는 암세포 같은 거잖아요. 이런 암세포를 죽이거나 암세포를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법을 항암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면역력이 높아서 암세포가 생겨나도 그걸 아예 그냥 처음부터 죽이시는 분이 계시고요. 근데 뭐가 잘못해서 암세포가 점점 커지면 그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또 없는 거고요. 뭐 이런 거잖아요. 젊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암세포가 또 활성하게도 돌아간다면 네, 그거는 어떻게 금방 내가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하지 않아도 몸에 확 퍼지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이 항암 치료에 다양한 치료법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세포 독성 항암제라는 것도 들어봤고요. 표적 항암제도 있고요. 명형 항암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노화가 되면서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으로 몸이 이제 늙어가지고 뭐 기력도 쇠해지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건 어느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외형을 가꾸고 노력을 열심히 운동하고 해도 세월이 지난 거는 뭐 세월에는 약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어, 이런 어떤 뭐 항암 치료할 수 있는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면역력을 좀 높이면 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고 식사 어, 때 되면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식사 제때 안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때 하시고 이러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수산물입니다. 이 수산물은 바다나 하천 등에서 나는 것들인데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동식물을 통틀어서 수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물이 아닌 바닷물에서 서식하는 그런 해산물, 또 해물이라고도 부르죠. 또 어패류, 폐류, 뭐 이렇게 계류, 어계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다 합쳐서 수산물. 그런데 이제 그게 싫으면 약간 요새는 그 뭐 연어 알처럼 생겨나는 왜 수산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 수산물이 왜 하냐면 피를 맑게 해주고 피가 잘 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선을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생선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덜 들으시면 뼈에 칼슘에도 또 영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산물도 잘 적당하게 드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숙성입니다. 오늘 발효식품이네. 숙성. 이거는 음식을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두어서 분자 구조를 작게 분해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효소나 세균 같은 것들을 숙성해서 발효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발효 이런 것들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산 숙성은 좀 시간이 길죠. 장기적으로 뭐 돼야 되니까 이 기간에 걸쳐서 음식의 맛에 심각한 좌우되고 가을에 담근 그래서 오늘 발효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을에 담근 뭐 겉절이 뭐 열무 그다음에 뭐 1월에 담는 나박김치 뭐 이런 그때 나오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들 그걸 조금 익혀 먹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절 음식이 면역력을 높이는 거에 항암 치료에 가장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의 분자 구조를 대부분 고르지만 이 분자를 구조들이 세균을 번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 환경이 적절한 상태에 따라서 그 기하급수적인 번식률에 대해서 세균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숙성은 음식 맛이나 그다음에 어떤 퀄러티, 그다음에 냄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건 정말 숙성이 너무 잘 됐다. 어머 고기가 너무너무 쫄깃쫄깃하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은 시행착오에 따라서 조리사들이나 요리사들은 이런 것들을 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염도 저장성도 있긴 하네요. 염도 이 염도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는데요. 그 염도는 용액을 녹여 있는 전체 용액의 염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가지 정도 주성분의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뿐만 아니라 자연수, 공업수 이게 표시할 때 좀 더 염도가 어떻습니다. 농도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35%, 3.5, 35를 염분으로 얘기할 때는 3.5% 또는 35 염분 뭐 이런 식으로
염도의 값은 15도 C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진 단위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염도는 용액에 녹아있는 전체 용해 염을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그 주 성분인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바닷물의 염도는 뭐 어때? 얘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야. 그래서 이 수족관에 넣을 때는 염도를 맞춰야 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바닷물의 그 얘가 살고 있는 그 짠의 그 염도를 맞춰서 어항이나 수족관에다 만들어 줘야지만 그 물고기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휘 정도는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요약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요약을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싹 다 없애버리고 어휘만 집어넣습니다. 자, 광고를 하나 이게 조금 줄일게요. 한꺼번에 다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다거든요. 우리나라는 책벌레가 없습니다. 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책벌레가 없습니다. 그리고 책을 막 갉아먹은 사진을 해놨어요.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성인 남녀가 월 평균 독서량은 0.8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책을 멀리하죠. 아우 눈 아파 핸드폰으로 책 볼라니까 뭐 이러신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신분이 뭘까요? 대학생이죠. 이 대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가슴에다 딱 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국어 시간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구차 타는 이유로 우리나라는 어느새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책은 시간 날 때 읽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읽는 겁니다. 다시 책벌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책을 갉아먹는 벌레는 없습니다. 은유법이죠. 비유법.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나요? 왜 이걸 적혀 있냐면 이제 독해력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지금 오늘 했던 우리나라 발효식품 딱 제가 여기 올려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A4 용지 한 장 제가 좀 작게 밖에 안 돼요. 지금 제가 두 줄 쓰고 띄고 세 줄 쓰고 띄고 여러분이 읽기 편하게 위해서 쓴 건데 이걸 다다다닥 붙이잖아요. 그럼 밑에 요 세 줄까지 붙이면 A4 용지 한 장뿐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은 변천을 보면 동경문화권에서 한국의 발효식품의 된장, 간장, 고추장, 식초와 같은 조미, 양념류, 김치, 젓갈 등의 찬류 그리고 곡물 발효주를 위주로 발달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안 읽었어요. 왜? 제가 읽는 거를 들으시는 별 의미가 없어. 독해는 자기가 스스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만 말씀드리고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한번 읽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독해 연습을 하시라고. 한번 읽어서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면 줄줄줄줄줄 읽으려면 최하 10번을 읽어야 돼요. 아, 그것도 숙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9장부터는 독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뭐 숙제를 굳이 내거나 뭐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뭐 10번 정도는 줄줄줄줄줄줄줄줄 나올 수 있게끔 젓갈의 수산물의 발효식품을 만드는 음식입니다. 새우, 굴, 조개, 별개, 생선의 내장, 알, 아가미 등의 소금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동안 숙성시켜 만듭니다. 이렇게 막 쭉 읽을 수 있게끔 10번 정도는 읽으셨으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어휘력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조금 읽어봤을 때 어렵다라는 하는 단어 알고는 있죠. 항암 우리가 항암이라는 단어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좀 해놨으니까 제가 말해 놓은 거 저장성을 빼는데 저장성이 뭐예요? 저장이란 뜻이 뭔가를 잘 세이브 시켜 놓는 거지 계속 이렇게
뭘 세이브 시켜놔요? 김치를 잘 달아서 저장. 근데 김치를 3통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통은 금방 먹어야 돼. 2통은 조금 나중에 먹어야 돼. 그러면 이틀 정도는 밖에다가 어느 정도 익히고 2개는 먼저 냉장고에 넣고 하나는 좀 더 익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그러면 2개는 냉장고에 저장해 놨으니까 천천히 익어가겠죠. 그러면 하나는 밖에다 더 내놨어요. 그러면 더 그건 팍싹 익겠죠. 그럼 그거 먼저 먹고 다 먹고 나면 냉장고 안에 김치 냉장고 안에서 하나씩 익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저장성이 달라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까먹은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포스터 같죠? 포스터를 보시고 이걸 왜 갑자기 뜬금없이 깔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9장부터는 독해력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확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책벌레가 없습니다. 국어 시간하고 맞을 것 같아서 은유법이라 제가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웬만하면 책을 좀 더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직접 사서 읽거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찾아서 읽거나 아니면 우리 학교에 오셔서 도서관에 가서 읽거나 이러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쵸? 예, 수업 시간에 제가 드렸던 그 A4 용지 한 장 아니면 또는 2장 정도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3장까지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라도 오늘 공부한 거니까 쭉 읽을 수 있도록 뭐 10번은 꼭 아니더라도 서너 번이라도 이렇게 읽으시면 우리나라 발효식품이 그렇구나. 야 그거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읽었던 것 같은데 그거 뭐 언제서 조선시대인가? 아니야 선조시대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전부터 신문왕이라고 그랬나? 그랬던 것 같다. 그때부터 한 거래. 그래서 뭐 몇 년밖에 안 됐어. 뭐 이렇게 뭐야 주변 사람들이 뭐니 너 이렇게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거가 공부입니다. 이렇게 대학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보시고 밑에다가 뭐를 더 달아놨냐면 위 그림을 보고 어떤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죠? 다 말씀드렸죠? 동영상 켜놓고 딴짓만 안 하면 뭐래? 끝났어? 뭐 이것만 안 하시면 다 적으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또 이 광고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왜 우리나라는 책벌레가 없다고 표현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광고가 가장 필요한 사람의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또 이상한 숙제 과제 내주시네. 진짜 짜증나 진짜. 그러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그런데 국어에 여태까지 뭐 앞에 보면 의인법, 뭐 비교법,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거기에 되게 적당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9장부터는 중간고사가 끝난 9장부터는 이제 독해 중심으로 갈 거니까 이런 거 광고를 하나 딱 때려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막 타고 가시는데 지하철에 이렇게 쭉 광고판이 있잖아요. 옷 이쁘네. 가방 이쁘네. 아이고, 학원 또 선전하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한번 딱 스치고 지나갔을 때도, 저 광고는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구나. 저 광고는 뭘 우리한테 어필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캐치하실 수 있는 방법을 기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무엇을 표현하는지 또 왜 이게 필요한지 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간단하게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고 나는 버릴래요. 듣고 일로 빼겠습니다. 이러신 분은 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강은 마무리할까 생각 중이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계속해서 독해로 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에 한꺼번에 또 이것도 자료를 받겠습니다. 기말에는 늦게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조교한테 물어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왜? 동영상을 잘 들으셨는지 나를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고 우리 화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잘 듣고
과업을 하시는지 확인차. 조교 계속 문자 와요. 교수님 어떤 수업 어떻게 하라는 거 한가요? 언제까지 내야 된다고 하는가요? 동영상에 다 얘기했는데 동영상 다시 보시라고 전달해 드리세요.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너무 바빠서 그래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언제 또 이렇게 구속 당해 보시겠어요. 그죠? 구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집안 식구들이 다 깨갱하니까 여자들이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는 언제 또 구속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구속을 다니고 약간 스트레스 약간 받는 것도 삶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은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